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배워보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꿀팁과 정보들 알려주실 김경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무서운 암 현명하게 이겨내자라는 주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경아인데요. 암보험은 사실 지금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진단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진단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진단비만을 많이 준비하려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진단비 이외에도 너무나 필요한 아주 꿀맛 같은 이런 좋은 보장들이 있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서운 암, 아무리 생각해도 암은 무서워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망 확률 1위, 사망률 1위의 암이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목부터 암 치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나라에서 보장도 많이 해주고 산정특례 제도라는 걸 이용을 해서 본인 부담금 5%밖에 안 낸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병원에 가서 딱 암에 걸려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의외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비 때문에 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비 때문에 치료받는 걸 거부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76.5%가 암 환자 중에 76.5%가 암 치료비가 너무나 부담이 된다. 이 치료하는 게 뭐 나라에서 아무리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도 치료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죠. 부담이 없음 이런 분들은 좀 뭐 굉장히 현금 자산이 많거나 정말 부자이신 분들일 거고, 병원 방문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치료비가 비싸고 나만 아프면 다행인데 내가 아파서 자식들까지 고생을 시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니까 아예 병원 방문도 포기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13.7% 병원 방문 포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치료비가 너무나 부담되시는 분들 76.5%, 합치면 80, 거의 90%가량의 암 환자분들이 너무나 치료비가 부담되고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러면 치료하기 힘든 이유를 한번 지금부터 짚어볼 거예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지금도 항암 치료를 당연히 하죠. 예전에도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셨죠. 기본적으로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 이전하고 나온 이후에 치료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게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다 100% 본인 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료비가 많지만 그래도 표적 항암을 꼭 쓰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를 한번 볼까요? 표적 항암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진단받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받죠. 그러면 2, 3주마다 항암 약물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해요. 입원을 하고 투약 후 3, 4일 정도 지나면 구토, 발열, 설사, 탈모 등등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뭐 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이런 거는 뭐 백혈병에 관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표적 항암이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표적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을 받으면요 표적 항암이 이 사람한테 딱 맞춤이다. 어떤 항암 치료를 받을지는 또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표적 항암이 꼭 필요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입원이 아니고요. 통원으로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 거죠. 통원으로 표적 항암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게 복귀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도 굉장히 더는 거죠. 1, 2, 3개월마다 통원을 해서 통원을 하죠. 혈액 검사 및 표적 항암제를 처방을 받아요. 그러면 매일 아침 표적 항암제를 하나씩 우리가 비타민 먹듯이 비타민을 드시듯이 하나씩 먹으면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부작용도 적고 직장 내 복귀도 빠르고 운동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표적 항암이 나오기 이전과 나온 이후에 다른 점이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은 요즘은 또 새로 나온 중입자 치료기가 있어요. 요거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올 5월 달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꿈의 암 치료. 꿈의 암 치료. 꿈의 암 치료라면 어떤 느낌이세요?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회복률도 굉장히 좋고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이 꿈의 암 치료가 우리나라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를 가동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 치료를 받고 나면 치료 후에 바로 귀가 한 번 이 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바로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예전에처럼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 빠지고 구토하고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 꿈의 치료 방법, 중입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 기사를 조금 발췌해 봤는데요. 중입자 치료는 5년 생존율이 30% 이하인 3대 난치암, 굉장히 어려운 암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가 가장 힘든 3대 난치암을 생존율을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골 연부 조직 육종, 착색종, 악성 흑색종 등 이런 희귀암의 치료에도 굉장히 널리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꿈의 암 치료 기기인 중입자 치료가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됐다. 하지만 단점이 좀 있어요. 그 단점이 뭘까요? 치료하는 비용이 한 번 통에 들어갈 때 드는 비용이 5천만 원 이상 든다. 근데 뭐 급여가 된다고 해도 급여에서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은 굉장히 크겠죠. 어쨌든 5천만 원 이상의 고가여서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암 환자분들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라고도 기사에서 논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중입자 치료 받아서 금방 일상생활 복귀도 하고 금방 완치도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없다든지 이러면 이런 중입자 치료가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치료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엔 수술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항암 치료나 중입자 치료 그 이외에도 수술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요즘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빈치 로봇 수술로 암을 치료한다. 이 노란 막대는요. 연도별로
다빈치 로봇 수술한 횟수를 표시한 거고요. 이 파란색 선은 누적, 로봇 수술의 누적 횟수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왜 다빈치 로봇 수술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거죠. 효과가 좋고 치료 수술 이후에 경과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로봇 수술 후에 입원일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개복 수술, 간 절제 수술을 한다거나 폐 절제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 이식을 한다거나 이러면 개복 수술을 하시죠. 이런 분들은 보통 15일 정도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입원 일수가. 그런데 복강경 수술로 실행한 수술 같은 경우는 11일. 로봇 수술로 치료를 받았다. 수술을 했다. 그러면 평균 입원 일수가 6일밖에 안 되는 거죠. 6일밖에 안 되는 입원 일수에 일상생활도 금방 복귀할 수 있는,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암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수술하는 방법도 다양해지는 이런 아주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술 방법의 차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거예요. 우선은 로봇 수술을 어떤 암이 제일 많이 할까 살펴보니까 갑상선암이 1등이더라고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신장암, 자궁암, 기타 등등 모든 암들을 로봇 수술로 하시는 경향이 많아지는 거죠. 보면요. 왜 그럴까요? 기존 수술을 한다면 기존 우리가 복강경이 아닌 배를 갈라서 피를 많이 보는 이런 수술을 한다면 기존 수술과의 차이점이 치료 성공률은 기존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로봇 수술을 한번 보세요. 복강경 수술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 성공률이 높다. 평균으로 내놓은 거죠. 그다음에 수술 후 회복력도 복강경 로봇 수술보다 느리겠죠. 아무래도 살을 다시 아물어야 하니까. 그다음에 기존 수술보다 복강경은 훨씬 더 빠르겠죠. 로봇 수술은 복강경보다도 다소 빠르다. 굉장히 로봇 수술을 이용하면 장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수술비, 비용을 한번 볼까요?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기존 수술은 50만 원이면 된다고 치면 비례를 해서 보세요. 복강경 수술은 한 4배 정도,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로봇 수술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기존 수술보다 200배? 20배인가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항암 치료도 기존에 있는 항암 치료보다는 엄청 비싸지만 회복률이 굉장히 좋고 치료력도 좋고 수술하는 방법도 기존에 있는 수술 방법보다는 로봇 수술이 치료하는 예후나 치료 이후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회복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기존 수술 방법은 적용이 다 되니까 우리 부담금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고요. 복강경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로봇 수술은 아직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면서 의료기술이 발전되면서 좋은 약, 좋은 치료 방법, 좋은 수술 방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제가 지금 여태까지 표적 항암에 대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항암 치료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비용이 비싸지만 회복률도 높고 치료력도 좋은
이런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입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입원은 예전에는 개복해서 수술을 하면 당연히 입원력이 길다고 했잖아요. 15일. 하지만 로봇 수술은 그 절반도 안 되는 6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원 일수는 점점 줄어들고 통원 일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아까 표적 항암 치료도 통원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부분인 거잖아요.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입원 일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통원 일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몇 년 사이에, 5년 사이에 평균 입원 일수가 3.5일. 3.5일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작지가 않아요. 암으로 수술을 해서 입원을 해도 7일 정도 이상 입원을 사실은 큰 병원에서는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3.5일이 감소됐다는 건 굉장히 입원 일수가 많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2년도에는 6.26이었으면 15년도에는 5.91, 17년도에서는 5.71. 점점 입원 일수는 줄어드는 추세고요. 점점 통원 일수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럼 우리가 통원을 한다면 어떤 병원으로 통원을 하기를 원하세요? 암에 걸리면 우선은 제일 큰 병원, 제일 좋은 병원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항암 치료나 경과를 계속 관찰하려면 우리는 본인이 다녔던 병원에서 계속 통원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통원 일수를 한번 볼까요? 통원 일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당 통원 일수는 점점 늘어나고 한 명당 입원 일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럼 어떤 병원에 가장 많은 통원을 할까? 상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통원 확률이 63%예요. 이거는 아프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손 치더라도 저는 가장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통원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병원에 통원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좋은 병원에 통원을 하게 되면 통원비가 과연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우리가 통원에서 통원비를 보험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실손보험에서 하루에 쓰는 통원비 금액이 정해져 있죠. 아마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가지고 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암으로 인해서 통원하는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통원하는 분들은 20에서 25만 원 가지고는 거의 정말 식사나 뭐 이런 거밖에 준비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통원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게 제가 준비한 오늘의 포인트인데 암에서 꼭 필요한 보장. 암에서 꼭 필요한 보장. 진단비만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진단비는 처음에 암 진단 칠코드 딱 받으시면 보험금 청구하면 진단비 딱 처음에 나오죠. 수술하기도 전에, 항암 치료 받기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암 진단비의 평균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3천만 원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맥시를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증권을 좀 찾아보시든지 내가 얼마나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요즘 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3천에서 5천, 많아야 7천. 정말 특이 케이스가 1억을 넘는 진단비를 가지고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처음에 딱 3천에서 5천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까처럼 제가 표적 항암 치료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적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를 딱 받으면 한 번에 그냥 끝나요, 그 돈이. 아니면 표적 항암 치료조차도 못 받을 만큼 진단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면 7천만 원이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인 거고요.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거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3천만 원이라는 진단비를 받으시는 거죠. 여기에는 중입자 치료를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요 항암 방사선 치료 이거밖에 없거든요. 중입자 치료는 아직 보험에서 담보로 안 나왔고요. 아직 제가 듣기로는 아직 만들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작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요. 하루에 그 중입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2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가장 작은데 보험회사에서 벌써부터 이런 담보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싶으신 건지 우선은 중입자 치료가 되는 부분은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요거에서는 중입자 치료도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좀 키워놨죠. 3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세기 조절, 양성자, 면역 항암 치료비 이런 것도 각각 본인한테 어떤 방사선 치료가 맞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세기 조절 방사선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양성자 방사선이 맞는 치료 방법이 맞는 분이 계실 거고 이렇게 각각의 암 환자분들의 각각의 어느 치료가 맞는지를 검사를 해서 본인한테 맞는 세기 조절, 양성자, 면역 항암 치료 이런 것 중에 하면 각각 2천만 원씩 담보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패널 검사비 요게 본인이 어떤 항암 치료가 맞는지 검사하는 혈액으로 검사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요거 하면은 100만 원. 그다음에 암 통원 치료비. 제가 마지막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 통원 치료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암 통원 치료비. 예전에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 암 통원 치료비라는 게 굉장히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암 입원비까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는데 암으로 통원을 해도 치료받으려고 통원을 해도 아니면은 암에 걸리신 분들은 3개월이나 6개월이나 한 번씩 꼭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잖아요. 검사를 받으러 가도 통원비가 나오는 이런 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통원 치료비 55만 원이라는 담보가 아마 집안에 환자가 있으셨던 분이거나 본인이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와 그렇게 검사를 받아도 55만 원이 나오는 거야? 라고 귀에 혹 하실 텐데요. 여기에도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 일반 병원에 통원을 하시게 되면은 15. 암으로 일반 병원에 치료를 하게 되면 15만 원 하루에.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통원을 하게 되시면 25. 요 55만 원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을 하시게 되면은 55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표를 보면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하는 확률이 63%나 되죠. 이거는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저도 제가 암에 걸리면 가장 좋은 병원에 통원하고 가장 좋은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급 종합병원이 63%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원 치료비를 5년 정도 암 치료를 한 3년, 4년 정도 계속 쭉 해서 큰 병원에서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확인만 합시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확인만 하고 피 검사해서 암 이상이 없는지 확인만 합시다라고 하면 굳이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본인이 아프다고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반 집이랑 가까운 병원 가끔 가서 통원만 해도 하루에 15만 원씩 그다음에 조금 좋은 종합병원 25만 원씩 아니면 나는 싫어요. 계속 이 병원에 내가 치료했던 병원이니까 계속 이 병원에서 통원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55만 원 하루에 갔다 오면 그냥 검사만 했는데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빈치 로봇 수술비. 아까 이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굉장히 예후가 좋고 입원력도 짧고 금방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다빈치 로봇 수술비가 2천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담보가 수술비 아니면 항암 치료비, 통원비 이런 담보들이 금액이 커진 이유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너무나 힘드니까
본인이 다 이거를 다빈치 로봇 수술했다고 1,000만 원, 1,500만 원씩 병원에 납부할 형편이 안 되고 매주 표적 항암을 받으러 입원도 아니고 통원으로 받으러 가는데 이 통원하는 표적 항암 치료비를 본인이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보험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봐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적 항암 7천만 원,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3천만 원, 그다음에 세기 조절 양성자 면역 항암 치료비도 각각 2천만 원. 그다음에 유전자 패널 검사 100만 원. 암 통원 치료비예요. 암 통원 치료비 55만 원. 거기에다가 다빈치 로봇 수술비가 2천만 원까지. 요 담보를 진단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진단비 본인은 엄청 많아서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담보가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실 거예요. 새로 나온 담보들이 뭐 암통원비나 다빈치 로봇 수술비나 이런 것들은 나온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1년도 아마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에요. 제가 여기 화면에 보험료는 띄워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 커피 한두 잔 가격이면 이 정도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암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암을 좀 업그레이드 하거나 보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담보 빼먹지 마시고요. 한 번은 꼭 체크해 보시고 같이 준비해 가시면 너무너무 효과적인 치료, 마음이 넉넉히 놓이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암이라는 병 자체도 무섭지만 치료비나 검사비, 통원비까지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장을 챙겨갈 수 있을지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김경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고급 정보와 꿀팁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김혜정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마르지 않는 암 보장 특약입니다. 최근 다양한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암 치료비 또는 수술비 때문에 보험으로 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성별 또 연령별로 나타나는 암이 달라지는 만큼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마르지 않는 암 보장 특약인데요. 오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보장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암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발병 1위입니다. 그래서 암이 일찍 발병했다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올 수가 있고요. 다행히 늦게 발병하면 한 번만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100세 시대를 살면서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암보험에 대해서 든든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살면서 암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사연 주신 분은요, 가족분의 그 암 환자가 한 번 있으셨는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암 발병하시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암이 걸리면 나의 자녀분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암보험을 무려, 건수가 몇 건인가요, 이게?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갱신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니까 고민이 된 거죠. 이것을 그냥 다시 갱신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거로 조정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고민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 보험이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보험을 아니면 비갱신으로 조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암보험을 전부 갱신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청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이후로 13건의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신데 갱신만으로 이어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의 여성분입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암 발병이 40대, 50대부터 많이 걸리죠. 남성분 같은 경우는 발병 시기가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60대부터 많이 걸리죠. 물론 빠르신 분들은 30대부터 암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많이 암이 걸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암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많이 했지만 일단은 첫 번째 준비하실 거는요. 암은 진단금이죠. 암의 진단금에 대해서 5천만 원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요즘 치료 방법은 어떤가요? 암에 있어서 처음부터 수술하지는 않죠. 어떤 암인지 면밀히 검사한 이후에 수술 방법을 하기 이전에 항암이나 방사선을 많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 환경에 맞는 방사선 치료 방법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우리가 입원해서 치료하기보다는 통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죠.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보다는 통원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원비가 있다면 더 좋은 보장이 되겠죠. 이 보장은 기존의 보험이 2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다면 지금의 보장은 6만 원대의 보장이에요. 이 보장은 30년을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보험료는 23만 원이었고 보장이 엄청 적어도 1억에서 2억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청자님께서 2억 가까이 되는 암보험이었는데 5천만 원이면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하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암은 한 번만 올 수도 있지만 두 번이 온다면 처음에 암이 진단받았다면 이 5천만 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암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막이 나갈 건데요. 암에 걸리면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 검사부터 할 겁니다. 암에 대한 이 암이 어떠한 암에 해당되는지 검사하겠죠. 이런 검사비 그리고 A플랜에서 이런 항암 치료비 준비했죠. 그리고 세기 조절이나 양성자나 이런 면역이나 아니 이런 방사선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암에 있어서 방사선만 계속하진 않아요. 처음엔 방사선을 했다. 그 다음에는 약물 치료를 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사이즈가 줄어든 다음에 수술을 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는 이런 항암 치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항암 약물이 나한테 맞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약물 치료는 가능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화학요법에 있어서 우리가 약물 치료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화학 약물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면역 항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 치료를 많이 준비하신다면 이런 암 진단비는 한 번에 끝나지만 물론 이런 표적 항암 치료는 한 번에 주는 것도 있고 여러 번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진단비보다는 훨씬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플랜에서는요. 첫 번째 A 플랜에서는 진단금으로 한 번에 큰 보장을 했다면 두 번째는 검사비와 이런 큰 보험료 큰 보장으로 약물 치료나 방사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장을 담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통원비를 2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2억이 넘는 암 진단비를 갖고 있던 분이 만족을 하실까요? 아니죠. 그 다음 장면에 나올 건데요. 암을 살면서 얼마나 걸릴까요? 자막에 나올 텐데요. 82세까지 암 걸릴 확률은요. 35.3%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암 걸린 분이 5년 치료 완치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생존할 확률은요. 70.7%라는 확률이 나왔어요. 그럼 이 암 치료를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여기 보시죠. 제일 많이 하는 치료법은 바로 항암 치료예요. 요즘 항암 치료는 입원해서 치료하나요? 아니죠. 통원에서 치료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암 진단금은 한 번만 줍니다. 암 수술은 여러 번 하지만 수술하면 몸이 많이 망가지죠. 그러면 입원은 요즘 많이 안 해요. 그러면 항암을 제일 많이 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고요. 암은 70% 이상이 5년 내에 완치를 해요. 그리고 평균 치료비는 5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러면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통원비입니다. 항암 치료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통원비를 든든히 준비한다면 아마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플랜은요. 통원비를 든든하게 하는 준비입니다. 10,000원대, 20,000원대 보험료로요. 2만 원도 안 되는 보장으로 하루에 통원할 때마다 70만 원씩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랜에서 암통원비 5만 원이었습니다. B 플랜에서 암통원비 20만 원이었어요. 지금의 플랜에서는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플랜에서 암통원비는 합 95만 원이에요. 하루에 내가 암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을 할 때마다 95만 원씩. 대부분의 치료 방법은 상급병원에서 하겠죠.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마르지 않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년 2,8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암 걸렸을 때 진단비 이외에 내가 통원을 할 때마다 1년에 2,850만 원 받았어요. 혹시나 암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재발이 됐습니다. 그럼 또 통원할 때마다 1년간 2,85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진단금보다 더 좋은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23만 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A, B, C 합해봤자 10만 원 약간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A 플랜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는 보험료였어요. 하지만 B나 B 플랜 같은 경우는 갱신 보험료였습니다. 하지만 C 플랜 같은 경우는 70만 원을 받는데 오르지 않는 보험료였어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20만 원을 매년 10년이나 20년 오를 때마다 내가 혹시나 이 보장이 계속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불안감보다 10만 원대의 보험료로 매년 2,850만 원 든든한 암 보장을 갖는 거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내 보험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즘에 암보험은요.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르지 않는 통원비로 준비하신다면 정말 든든한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도 3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주의할 점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주의할 점은요. 물론 내 만약 가족력이 특정 유방암에 있다. 그리고 뼈암에 있다. 여러 가지 암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갱신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자, 반드시 암보험을 선택을 할 때는요. 가족력과 그리고 갱신 기간에 따라서 갱신이 20년 갱신이면 10년 갱신보다는 10년을 더 안 오르는 보험료로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갱신이라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그 갱신 동안에 보장이 크다면 그거는 비갱신과 더불어 갱신은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발병하는 암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한테 맞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별이나 연령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암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이 다양한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암 보험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자, 2살과 5살 아이를 둔 회사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고 하십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준비하면 좋을지 질문 주셨는데요. 김혜정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많은 고객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내 나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수입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데 지출이 계속 늘다 보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희망적인 게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래서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같은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그런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요. 같은 금액이고 납입 기간이 똑같다 하더라도 연령대가 어릴수록 노후 자금 받는 금액이 많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25세 고객이 5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65세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45세의 고객이 똑같은 조건으로 50만 원을 10년 납입을 하고 65세에 수령하는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몇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납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거치 기간이 길수록 복리 이자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노후 자금을 얼마 정도 또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것도 고민이신데요. 정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노후에 내가 필요한 생활비나 추가적으로 더 여유 있는 금액이 평생도록 연금으로 나온다면 제일 좋겠죠. 참고로 이 연금 같은 경우는 수령을 하실 때 보통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 후에 연금 수령을 받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물가 지수를 잡아주는 그런 변액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꿀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네, 빠르게 준비하는 게 더 좋고 더 많이 준비할수록 좋겠죠. 하지만 꿀팁도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전립선 암을 수술하신 64세 남성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암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이 가능할지 질문 주셨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물론 가능하시고요. 2년 전에 전립선 암이라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암에 있어서 전립선암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암에 있어서 면책상이 특히나 암에 있어서 1년만 수술 입원 안 하면 들어가는 종신보험도 있고요.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여러 암의 종류가 있지만 지금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또 많이 좌지우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에 있어서
그 면책상 감액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암보험은요 우리가 요즘 예전에는 암에 있어서 진단받으면 수술하면 절대 뭐 암보험이 가입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요 문턱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2년이 아니고요 1년 만에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도 있기 때문에 알릴 의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알릴 의무가 있죠. 그것만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암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따로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지 안선 전문가님께서 빠르게 또 짚어주실까요? 네,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암보험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분들이 서울에 다 사시면 되겠죠.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 다 전문이라고 하죠. 암에 있어서 전문의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치료비 이외에 교통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통원으로 해서 치료를 많이 하는데 거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서 환자방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환자방에서 거주하면서 이런 치료를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 혼자 올라와서 치료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죠.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보호자 숙식비나 환자의 숙식비, 교통비 이런 걸 전부 한다면 이런 산정 특례 제도 이외에 거기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많이 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보험은 반드시 필수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아볼까요? 운전자 보험이 바뀌다 보니까 3개 이상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로 좀 합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실까요? 김혜정 전문가님? 네, 운전자 보험 보시면은 제 고객 중에서도 이 3개가 아니라 진짜 뭐 5개, 6개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신 고객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운전자 보험 보면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담보 아니면 가입 금액 자체가 증액을 하다 보니까 계속 추가로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운전자 보험인데도 상해 보장이나 이게 다쳐서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보장받는 그런 담보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에 관련된 담보, 비용 담보에 관련된 보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시고 상해 보장은 그대로 두시더라도 법령이 바뀌어서 개정이 된 그런 비용 담보는 다시 어떻게 특약을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따로 리모델링해서 한 건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치료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발병 시기에 따라서 갱신과 비갱신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암 통원비는 연령에 구분 없이 저렴한 보장으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